행복감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TV 보기, 술, 도박, 소설 읽기, 침대에서 뒹굴기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할 때 행복감은 높고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만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채우게 되면 그 뒤에 남는 것은 허무함과 피로함, 자괴감이다. 내적, 외적 동기부여를 통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이 욕구에 충실하는 삶보다 그 당시에는 덜 행복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삶의 질은 더 높다. 몰입의 즐거움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하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다 라고 말한다. 특히 몰입은 이런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성취, 연습을 할 때 잘 나타난다. 몰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는 몰입을 경험할 때 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라고 표현한다.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 오로지 그 활동에 집중해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즉 의식이 오롯이 그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몰입이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몰입을 잘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가 시간을 보낼 때에도 TV 시청과 같은 수동적인 일들이 아니라 운동, 악기 등 능동적인 활동을 주로 하며 집중력, 자부심, 희열, 적극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내면의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낀다. 그 이유는 몰입을 할 때는 명확한 목표와 정확한 규칙 아래에서 일이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몰입이 잘 되는 일은 어떤 일일까? 이는 과제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다. 다음 그래프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려는 과제가 우리의 실력 수준보다 높으면 우리는 그것을 힘겹다고 받아들인다. 불안과 두려움에 젖다가 제풀을 포기하고 만다. 과제도 쉽고 실력도 낮으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미적지근할 뿐이다. 우리는 무관심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힘겨운 과제가 수준 높은 실력과 결합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심도 있는 참여와 몰입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몰입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겁지 않은 과제를 극복할 때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가 몰입하기 가장 좋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과제의 난이도와 실력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몰입하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고 가장 잘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취미이니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바람직한 삶이라는 뻔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세금을 내고 직장인이라면 업무를 하는 등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은 충분히 많다. 하지만 이런 하기 싫은 일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라면 질색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이 없으면 좀이 쑤셔서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경험의 내용과 관계가 깊다. 요컨대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도 중요하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조금만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면 충분히 몰입할 수 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그것이 하나마나한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둘째, 참신하거나 도전 의욕이 없는 지겨운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체 맥락을 염두에 두고 행동이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라. 규정된 수준 이상 배려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들도 때로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의 행동이 단지 나뿐만 아니라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보라. 지겨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지겨운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목표를 세워라. 지겨운 일을 재미있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고민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기 싫은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결합하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표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처리해야 할 모든 사항들을 메모하고 자기가 직접 처리할 일과 맡길 일을 구분하라. 인간에게 사회성은 역사적으로 생존의 토대가 되는 개념이었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표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복잡한 몰입 활동으로 가득 찬 삶은 수동적 오락에만 몰두하는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이다. 저자의 몰입하는 삶이 수동적인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한 삶이라는 주장은 모든 챕터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그의 생각은 단지 그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가치 있다고 느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만 밝히는 그런 인생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에 뛰어드는 사람의 성격을 자기 목적성으로 충만해 있다 라고 표현한다.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할 때, 그
그 일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를 우리는 자기 목적적이라고 한다. 자기 목적성이 강한 사람은 자주 몰입 상황을 겪고 경험의 질이 높다. 이런 자기 목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사소한 일이라도 건성으로 임하지 말고 정신을 집중하여 처리하는 습관부터 몸에 익혀라. 둘째, 보람은 있지만 적잖은 부담이 따라서 자주 하지 못했던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이 세상에는 볼만한 것, 할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 사소한 것에서도 정신을 집중해서 처리해보는 것, 자주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자기 목적성을 가진 일을 찾고 그 일에 대한 난이도와 실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몰입을 경험할 때 당신의 삶은 바람직해질 것이다.